네, 3.1절 연휴가 오늘로 끝나면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평의를 내일부터 다시 합니다. 이번 주 선고 날짜가 나올지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그 시점에 영향을 줄 변수가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. 네,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. 송재인 기자, 이번 주에 선고 날짜가 나올 수도 있는 겁니까? 네, 우선 헌법재판관 8명은 지난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 종결 뒤 매일 평의를 열어온 데 이어 3.1절 연휴에도 이번 사건의 쟁점을 각자 검토한 거로 알려졌습니다. 헌재는 철저한 보안 속에 2, 3일 전에야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통지하는 만큼 이번 사건의 선고 날짜도 전례를 참고해서 추정해 볼 수밖에 없는데요.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때의 경우 최종 변론 이후 11일 만에 선고가 내려졌습니다. 그때보다 변론 횟수가 6차례 적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은 오늘로 변론 종결 엿새째인 만큼 전례를 기준으로 비교해보면 이번 주 안에 선고 날짜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. 헌재는 앞서 노무현,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모두 금요일에 진행했던 만큼 이번 주 금요일에 주목하는 시선도 있습니다. 다만 이번 주 안에 선고 날짜가 나온다고 단언을 하기엔 변수도 적지 않죠? 네, 맞습니다. 우선 한덕수 총리 등 윤 대통령보다 먼저 변론이 종결된 탄핵 심판 사건이 여럿이라 재판관들 평의에 시간이 더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. 여기에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과 윤 대통령 사건의 평의 참여 여부도 변수입니다. 최상목 대응의 마 후보자 임명은 국무회의가 예정된 내일 이후 결정될 전망인데요. 가까운 시일 안에 임명되더라도 헌법재판관들이 마 후보자를 제외하고 현재 8인 체제로 윤 대통령 사건의 결론을 내겠다고 결정하면 선고 시점에 별다른 영향은 없습니다. 다만 마 후보자를 평의에 참여시켜서 9인 체제로 결론을 낼 경우 지난 11차례에 걸친 변론 내용을 되짚는 갱신 절차가 필요해서 선고 지연 가능성이 있습니다. 하지만 이 경우라 하더라도 재판관들이 녹음 재생이 아닌 녹취서 열람 방식으로도 간소하게 갱신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한 개정 형사소송 규칙을 적용하기로 하면 선고 지연 영향은 적을 걸로 보입니다. 이처럼 경우의 수가 여러 가지라 최종 선고일 통지까지 상황은 시시각각으로 계속 달라질 전망입니다.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송재인입니다.